할까요, 그러면? 역학적 시스템. 자,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자, 힘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체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힘인데, 힘이 작용하면 물체 모양이나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한꺼번에 운동 상태라고도 해요. 운동 상태.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는 건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힘의 표시는 이거 힘의 작용점 방향 크기를 이거를 원래 힘의 3요소라고 해요. 이게 힘에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작용점이 어디냐, 힘이 작용하는 점이 어디냐,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크기가 어떠냐, 그거를 화살표로 나타내요.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게 힘의 작용점이고, 방향이 방향이고, 길이 있지, 길이. 화살표 길이. 화살표가 길면 센 힘인 거야. 화살표 길이가 짧으면 작은 힘인 거고.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뭐 계산해야 될 때 이 길이로 환산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화살표 길이가 힘이 크기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작은 범위에서 그렇고, 그냥 만울력을 중력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에서도 중력이 있는 거거든요. 달이 물체를 잡아당길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냥 지표면상에서는 뭐 이렇게 중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여기서 사과를 떨어뜨려도 이리로 가고, 여기서 떨어뜨려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예. 질량이 클수록 무거워져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해요, 무게. 무게가 중력의 크기야. 질량하고는 달라. 질량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인데, 물질의 고유한 양의 질량이죠. 단위로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람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너 몸무게 몇이야 그러면 뭐 60kg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킬로그램한테 질량 단위인 거고, 무게라고 표현하면은 사실은 1kg당 1kg에 해당하는 힘이 9.8N이에요. 그러니까 9.1kg에다 9.8을 곱해줘야지 뉴턴 단위로 바뀌는 겁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제 무게 단위, 이게 힘의 단위지, 힘의 단위로 뉴턴을 쓰는 거고, 질량의 단위로는 킬로그램을 쓰는 거고, 뭐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도 동일하게 60kg이야, 질량은. 근데 그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약 600N 정도 되죠. 9.8에 한 10에 가까우니까. 근데 달로 가면은 중력이 6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N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질량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질량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질량입니다. 여러 가지 힘 중에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은 탄성력이고,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마찰력이고, 마찰력.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 뭐 자기력 같은 것도 있죠. 자기력은 자석끼리 아니면 자석과 쇠붙이 뭐 사이, 그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자기력.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요. 속력이 일정하죠, 등속. 중요한 게 이제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넓이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잖아. 근데 가로가 이제 시간이고 세로가 속력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는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지금 나타낸 거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그 변화량이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한 거는 속력이 바뀌는 게 아니야. 이동거리가, 이 그림은 이동거리가 바뀌는 거지. 이러면은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건 등속운동이야, 등속운동.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이런 게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계속 계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아니에요. 등속 운동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섰다 갔다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속력이 바뀌죠. 자, 그런데 가속도라는 거 잠깐만 이야기해보고 갑시다.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 그러니까 이 속력과 지금 배웠는데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변화량.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 1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초 동안에 뭐 처음에는 한 2m/s였는데 나중에 2초 지난 다음에 보니까 붕 빨라져가지고 한 4m/s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속도 변화량은 뭐라고 해야 돼? 2죠, 2. 그러니까 2초 동안에 2m/s가 증가했으면은 1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운동은 1초에 1m/s씩 증가하는 운동이다. 뭐 이런 소리가 돼.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가속도를 알면 이걸 알면 나중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한 거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1m/s 제곱의 운동을 하는데 처음 속도가 2m/s였어. 만약에 이런 등 가속도 운동으로 한 10초 지나요. 10초 후 얘는 몇 m/s가 되어 있냐? 몇 m/s가 되어 있죠? 10. 그러니까 10m/s가 어떻게 된 거지? 처음에서 증가했으니까 얼마? 10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알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 이게 속도 증가량입니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처음에다가 더해줘야 되니까 나중 속도를 알 수가 있죠.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어떤 물체를 놔두면 떨어지는데 점점 빨라지는데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1초 후면은 9.8m/s씩 증가를 합니다. 지구에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중력 가속도라 해요.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이에요. 근데 9.8을 어디서 많이 봤지? 1kg의 내가 가지는 무게가 9.8N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힘하고 가속도랑 관계가, 질량하고. 이런 거를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숙제가 없네, 오늘. 숙제 없어요. 자,
방학도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만할게요. 수고했습니다.